충격에 빠진 한 중국 여자가 있습니다. 비싼 것만이 성공의 증표라 믿었던 한 사람. 한국에서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팔로워들까지 놀라게 만든 그녀의 변화.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행 블로거 위안이라고 합니다. 평소 고급스러운 여행지와 명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로거예요. 팔로워들은 제가 소개하는 화려한 호텔과 미슐랭 레스토랑, 명품 쇼핑 정보를 보고 위안처럼 살고 싶다는 댓글을 자주 달았어요. 그런 말들이 제 자부심이고 제 긍지였죠. 가치 있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게 제 신조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서 좋은 것을 사는 게 성공의 증표라고 배웠어요. 그런 제게 갑자기 한국 방문 의뢰가 들어왔어요. 팔로워들이 한국의 여행 정보를 얻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한국에 뭐 있다고 궁금해하는지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찍는 곳이라는 생각에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원하는 건 파리나 밀라노, 두바이 같은 고급스러운 도시들이었는데 한국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행사에서 협찬을 제안했고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3일만 둘러보고 대충 올릴 영상 몇 개만 찍어서 올려야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냥 중국보다 좀 깔끔한 정도, 그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곧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무료 충전기가 있었고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공짜로 전기를 쓸 수 있고 물도 공짜로 준다고. 의아하긴 했지만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려는 하나의 수작이겠거니 생각했죠.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신기한 점을 또 발견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도 와이파이는 많지만 이렇게 빠른 건 처음이었어요. 이것도 공짜야? 혼잣말을 하고 있으니 기사님이 한국은 어디든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고 말해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가이드가 추천해준 식당에 갔어요. 메뉴를 들여다보고 주문을 고민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테이블에 작은 접시들을 가득 놓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김치와 나물, 오뎅볶음, 각종 장아찌, 계란말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주문을 안 했다고 반찬을 놔두는 걸 제지했습니다. 이건 기본 반찬입니다. 주문하시면 메인 요리는 따로 또 나와요. 기본 반찬이요? 이렇게나 많이요? 돈 따로 받는 거죠? 아니요, 다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반찬 있으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주면서 공짜라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뭔가 함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기 전까지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국의 무료 함정을 찾아 나선 거죠. 가이드에게는 제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게 혼자 다니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울 시내를 걷다 보니 길거리마다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인데도 속도는 중국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을 때는 역마다 무료 화장실이 있었어요. 깨끗하고 휴지까지 넉넉했어요. 중국에는 화장실에 가기 싫을 정도로 더럽고 휴지도 배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 무료 충전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틀림없이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라며 의심했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후엔 공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도 무료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기구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비싼 헬스장에 있을 법한 운동기구들도 있는 게 꽤 괜찮았어요. 이런 운동기구가 있는 헬스장을 다니려면
중국은 회원비가 꽤 비싼데 말이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비를 피하려고 뛰어가는데 공원 입구에 보니 무료 우산 대여소가 있었어요. 신분증만 맡기면 우산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었죠. 이것 또한 공짜였고 돌아갈 때 반납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소한 부분에서 사람들을 챙기는 한국의 모습에 제 경계가 조금은 풀어졌어요. 그날 점심에 들른 카페에서도 물을 무료로 제공해줬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 커다란 유리병에 한가득 담아주는 거 있죠. 큰 병에 주길래 얼마냐고 물으니 무료라고 더 필요하면 말하라는 대답에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물 한 병이 커피값의 절반 정도 하거든요. 혼자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저녁에 가이드를 다시 만났을 때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무료 와이파이에 무료 물, 무료 화장실에 무료 충전기까지. 이게 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받는 거죠? 가이드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호탕하게 웃었어요. 위안 씨, 모든 것을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우리의 정이라는 문화인 거죠. 정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배려 같은 거죠. 그렇게 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다음 날, 전 서울 곳곳을 다니며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원래 계획은 고급 쇼핑몰이나 럭셔리 호텔을 소개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카메라는 계속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무료 휴대폰 충전소, 작은 카페에서 제공하는 무료 쿠키, 식당의 무료 반찬들. 이런 것들이 신기해서 자꾸만 찍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가이드가 데려간 서점에서는 커피를 시키면 무료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놀이공원에서는 물병을 가져가면 무료로 물을 채워줬고, 은행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수와 커피가 있었죠. 또 지하철역에서는 무료로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었고, 공원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동네 작은 가게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살 때 주인 아주머니가 하나를 더 넣어주셨거든요. 서비스예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물건값을 깎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파는 사람이 더 주려고 한다니 신기했어요. 그날 오후 가이드가 제안한 순천만 습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지만 한국의 자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습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넓은 갈대밭과 맑은 물, 다양한 새들. 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당황했죠. 더 큰 문제는 길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가이드와 떨어져서 혼자 사진을 찍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거든요.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어요. 지늘길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하면서 길을 찾고 있는데 멀리서 한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우산을 쓰고 계셨죠. 할머니는 절 보시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많이 맞았네. 어서 이리로 들어와요. 할머니는 저를 작은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마당에 텃밭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죠. 할머니는 곧바로 수건을 가져다 주시고 따뜻한 차를 내오셨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냐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손님은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언젠가 내 손주가 타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체류 나흘째 되던 날, 전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죠. 무슨 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얼굴이 거울 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직원은 곧바로 근처 약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약국에 들어서자 약사님이 저를 보고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큰일 났네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야겠어요. 약사님은 즉시 알레르기 약을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이걸 먼저 드세요. 그리고 물 많이 마셔야 해요. 약을 먹는 동안 약사님은 호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 병원에 연락했어요. 지금 가면 바로 볼 수 있대요. 약값이 얼마죠? 제가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응급 상황이니까 괜찮아요. 빨리 병원부터 가세요. 제가 돈을 내밀자 약사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응급약은 그냥 드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후 10분도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큰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려면 보통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꼼꼼하게 진찰하신 후 주사와 처방약을 내주셨어요. 음식 알레르기 같네요. 주사 맞고 약 복용하면 내일이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진료가 끝나고 접수대에서 계산을 할 때 또 놀랐어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중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훨씬 비쌌을 텐데 말이에요. 보험이 없는 외국인인데 이렇게 싼가요? 제가 물었죠.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국인도 응급 상황에선 기본 할인이 적용돼요. 그리고 우리 병원은 원래 진료비가 비싸지 않아요.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도 직원이 차 한 잔을 건네줬어요. 약 기다리는 동안 드세요. 몸이 따뜻해야 약효가 잘 돌아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가족이 없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약사부터 의사, 간호사, 호텔 직원까지 모두가 마치 가족처럼 저를 돌봐줬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제 가치관에 진지한 의문을 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돈을 많이 쓸수록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선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도 따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하룻밤 자고 나니 알레르기가 많이 호전됐어요. 그날부터 제 여행에도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3일은 이미 지났지만 전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어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쇼핑몰 대신 동네 시장을, 고급 레스토랑 대신 골목길 작은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콘텐츠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으로 꾸민 서울이 아닌 무료로 즐기는 서울의 매력에 대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었죠. 지하철역 근처 무료 미술 전시회, 한강공원의 무료 자전거 대여, 박물관, 무료 입장일, 동네 도서관의 24시간 무료 학습 공간. 이런 것들이 제 콘텐츠의 주제가 됐어요.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내용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어느 날 작은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데 상인이 귤 2개를 더 넣어주셨어요. 서비스예요. 중국에서 왔다고 했죠? 맛있게 드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중국인인 걸 아셨어요?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SNS에서 한국 소개하는 중국 블로거 있다고 하길래 혹시 그분인가 해서요. 이런 소소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SNS에 올리는 콘텐츠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의 팔로워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안, 요즘 콘텐츠가 이상해졌어. 고급 호텔 리뷰는 돈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콘텐츠는 의미 없어. 협찬 명품은 언제 소개해주는 거야? 광고주들도 연락이 왔어요. 최근 콘텐츠는 저희 브랜드와 맞지 않네요. 계약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갈등에 빠졌어요. 제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과 팔로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됐죠. 호텔비도 부담되기 시작했고 협찬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걱정도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인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제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빈 방 있어요. 월세 걱정 말고 먼저 들어와 지내세요. 서류는 천천히 준비해도 돼요. 잠깐만요. 저 같은 외국인을 그냥 믿고 방을 빌려준다고요? 보증금도 없이요? 네, 위안 씨가 정직해 보여서요. 그리고 블로그도 봤어요. 한국을 진심으로 알리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 순간 전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겨우 1시간 알았을 뿐인데 자기 집 열쇠를 맡길 정도로 저를 신뢰한다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학생의 집으로 이사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호텔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면서 한국인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 SNS 콘텐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료로 즐기는 서울의 아름다움이라는 시리즈를 시작했죠. 한국의 공공 서비스, 무료 문화 공간, 대중예술, 공원, 도서관, 무료 축제 등을 상세히 소개했어요. 특히 한강공원 편이 인기 많았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자전거, 야외 공연, 피크닉 장소를 소개했거든요. 한 영상에선 길거리 무료 책 교환소를 소개했어요. 원하는 책을 가져가고 자신의 책을 두고 가는 시스템이었죠. 또 다른 영상에선 지역 주민들의 장바구니 나눔 문화도 담았어요. 이웃끼리 직접 기른 채소나 과일을 나누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팔로워 수는 처음에 급격히 줄었어요. 예전 10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떨어졌죠. 광고주들도 대부분 떠났고요. 하지만 남은 팔로워들은 훨씬 열정적이었어요. 댓글도 많아졌고 질문도 늘어났습니다. 위안, 한국의 이런 모습은 몰랐어. 다음 여행지로 서울을 생각 중이야. 무료 한강 자전거 정보 덕분에 가족여행 계획이 완벽해졌어. 명품 리뷰는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이런 현지인 정보는 정말 소중해. 한 달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한국의 일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말했습니다. 저는 명품이 아닌 진짜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알려줬어요. 중국에선 항상 얼마나 비싼가가 중요했지만 여기선 얼마나 따뜻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이게 다 뭔가 숨겨진 속셈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놀랍게도 이 방송의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그리고 방송 후엔 새로운 팔로워가 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진정성에 공감했나 봐요. 집주인인 대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위안 씨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 콘텐츠의 변화가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화제가 됐어요. 무료로 행복한 서울 생활이라는 주제의 영상이 바이럴 히트를 쳤고 덕분에 팔로워가 오히려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인 팔로워도 급증했어요. 자기 나라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다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각지의 공공 서비스와 무료 시설을 소개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그들도 제 콘텐츠를 보고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저는 부산, 제주도, 전주, 대구 등 한국 전역을 다니며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부산의 무료 해변 시설,
제주도의 공동체 문화, 전주의 한옥마을 무료 문화체험, 대구의 무료 빵 나눔 행사 등을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문화들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광주의 한 시장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상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손님에게 늘 덤을 줬어요. 그게 정이니까. 돈은 또 벌지만 정은 나눠야 자라요. 이 말을 영상에 담았더니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중국 팔로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한국은 처음 봐요. TV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네요. 다음 여행은 꼭 한국으로 가볼게요. 위안 덕분에 새로운 여행 방식을 알게 됐어요. 명품 쇼핑 말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가이드북에 없는 진짜 한국이네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정의 문화를 발견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길을 물으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할머니,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편의점 주인, 외국인에게 음식 먹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는 식당 손님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감동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경주 여행 중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당황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다음 날 한 할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갑을 발견하고 제 신분증을 보고 숙소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돈 한 푼 빠지지 않은 채로요. 이런 경험들이 제 영상의 주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제 채널은 단순한 여행 블로그가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됐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중국인들은 새로운 여행 방식과 가치를 배우게 됐죠. 저는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란 책을 출간했어요. 놀랍게도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정문화와 무료 서비스의 가치,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이 인기를 끌면서 CCTV와 KBS에서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한중 문화 교류 대사로 임명받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저 고급스러운 여행지를 소개하던 블로거였는데 이제는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개한 한국의 정문화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무료 책 교환 행사, 공공공간 활용하기, 이웃과 음식 나누기 등의 활동이 중국 각지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특히 중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무료 문화를 배우기 위한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베이징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의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정의 가치였어요. 강의실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무료 서비스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뀐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강의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저는 값비싼 것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정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무료로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비싼 선물이더군요. 이 말을 끝으로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여행 블로거에서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로 성장했다는 것을. 지금 저는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중국 문화를 소개하고 중국에서는 한국의 정문화를 알리죠. 가끔은 그 할머니가 살던 순천에도 찾아가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날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요. 한국의 정문화는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 저는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무료 서비스들이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됐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럭셔리가 아닐까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운 말이에요. 한국인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위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의 정을 느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